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썬더 자주포, 그렇게 고대했던 54문의 루마니아 계약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번 수출 이제 루마니아 네네. 계약을 이제 했기 때문에 네, 몇 개국이죠? 이제 이게 지금까지 실적이? 총 9개국이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호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이 8개국에 이어 루마니아가 들어옴으로써 9개국이 성립이 됐습니다. 아,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니까요.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제 M109 시리즈 네. A6 뭐 팔라딘인가 A7 예. 이게 뭐 자주포의 대명사, 서방 측 자주포의 대명사로만 생각했는데 드디어 그 시장을, 그 대상국들을 교체를 해가면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기존에 뭐 신규로 이제 도입하는 나라도 있지만은 네. 특히 뭐 루마니아가 그렇죠. 루마니아가 자주포가 사실상 없었으니까 아유, 견인포 예, 중심이었고 견인포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실적 뭐 발주된 그 문수는 뭐 53문인가요? 59문인가요? 54문입니다. 54문이라고 하지만은 네. 이게 이제 길게 보면은 네. 더 팔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루마니아 군도 앞에 이제 딱 접경 시대이기 때문에 아유, 그렇죠. 예, 그래서 폴란드와 함께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예. 어떤 예산을 마련해서 더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국화에 좀 특화시킨 개량령도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시작이죠. 자주포 같은 그 해당되는 그 지역에 네. 특화된 그 개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예,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아주 뭐 이게 기대가 되면서도 잘 된 지금 성과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총 K9 54문, 여기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 탄약까지 합해서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이번에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 혹자는 이제 평가를 하기를 그 K10 네. 탄약 그 지원 운반 장갑차. 예, 이게 좀 생각보다 비율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게 추가 발주가 지금 예상된다. 네. 비율이 높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보기에도 추가 발주, 2차 발주가 뭐 54문 정도 수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뭐 20문, 30문 이런 식으로 좀 밑에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이어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K9 54문인데 탄약 운반 장갑차는 36대다. 네. 반 이상의 2분의 1을 뛰어넘는 숫자예요. 갖다 이제 물리는 게 다 이렇게 단위가 있는데 부대 예. 단위가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발주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추가 주문을 생각하고 미리 이제 발주 양산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탄약 운반 장갑차를 옆에다 쌓아두고서 계속 쏴대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예? 뭐 그것도 뭐 이제 일종의 뭐 스토리 라인에 구성되는 얘기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루마니아군이 이제 견인포에서 자주포에 이제 맛을 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전면 교체 완전히 글로 진입하려면은 네네. 이게 이제 시작이죠. 그 탄약 운반차 이제 그걸 딱 보면은 시작으로. 네. 야,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이렇게 계약을 이뤄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정상 방한, 양국 총리 상호 방문, 그리고 막 루마니아 국방장관, 대한민국 국방장관 뭐 세 차례 뭐 방한 등등 막 바빴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전 조율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네. 그래서 외형적인 이제 홍보전을 이제 같이 한 거로 봐요. 그러니까 미리 이게 그렇죠. 결정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예. 그거를 이제 맨 끝에 발표를 하는 거죠. 항상 예. 관계자들 관련 뭐 장관이라든지 청장이라든지 예. 빚을 내고 광을 낸 다음에 이미 다 결정해 놓고서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예. 지시가 내려가죠. 이제 발표를 해도 된다. 우리가 다 갔다 와서 거기다 만났다. 딱 저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과정이. 네네. 자, 그러면서 또 이어진 소식인데요. 이 K9 자주포 이 계약 수출 성과를 보고서 바로 또 이 루마니아가 향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할 의사를 밝혔다.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좀 네. 일찌감치했던 게 루마니아 육군이 전차뿐만 아니라 이제 견인포 중심이었고 네. 그다음에 장갑차 그게 차륜형이든 뭐 궤도형이든 빈약해요. 그러니까 숫자는 어느 정도 부대 규모를 이제 유지를 했었는데 네. 그 사이에 탈냉전되면서 30년 동안 사이에 그냥 유지 보수 유지만 해서 그냥 굴리기만 하고 이제 최근에는 미국 중심의 이제 나토 훈련에 같이 내보냈는데 제일 그 낙후된 장비 물론 가요. 포도 쏘고 근데 화력 문제도 있고 이게 과연 연합 훈련이지만 연합 전력으로서 이게 의미가 있느냐 그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왕 내친 김에 장갑차도 다 갈아치우자. 대신 좀 앞서는 거, 더 네. 비싸지 않은 거. 그렇게 찾다 보니까 호주군이 레드백을 발주했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물론 유럽제, 뭐 독일제 중심의 뭐 장갑차들이 있어요. 최신 장갑차가 있는데 네. 일단 비싸요. 예. 그래서 좀 가격을 좀 이렇게 흥정해서 깎을 수 있는 게 성능은 나오면서 그게 이제 레드백이고 또 채택국이 생겼고 그래서 거꾸로 이게 지금 전망을 하면 대한민국 육군도 네. 이 레드백 결국에는 이렇게 수출시장에서 인기가 좋으면 레드백을 가지고 거꾸로 이제 우리 내수로 들어오는 내수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형으로.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지금 K21 보병 전투차에 또 나머지 양산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인데 네네. 그거는 이제 일정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K200 그 대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레드백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거를 좀 현재 우리나라 한반도의 전장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개조를 해서 네. 획득 비용을 좀 뭐 낮춘다 하더라도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할 때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차기 보병 전투차라고 해서 이름은 제식 기호는 안 붙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연속적으로 매년 그 세미나 때 발표를 해요. 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 스펙이나 뭐 성능이 결국 이게 레드백을 가지고 하는 건지 바탕으로 예, 예. 아직까지는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요. 이번에 뭐 6월달에 이제 공개하는 내용도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방송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했었는데 네. 좀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레드백을 더 지금 이렇게 내용을 얘기해 주다. 이거 가지고 좀 한국화 시켜라 거꾸로. 예, 물론 이제 업체도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도 내심 기대하고 있고. 네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이 K9 자주포는 드디어 54문 계약을 끝냈는데 이 현대로템의 K2 전차. 이거 들리는 소식 없습니까? 여전히 협상 중이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그 전에 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걸 원한다 장비를 네.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걸로. 이 전차 부분이 사실 자주포보다 많이 좀 딸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전장 상황에서. 그러니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네. 파괴되는 거. 근데 그래도 그 피해를 전체적인 규모 하나의 부대 단위로 봤을 때 쳐들어갈 때 부대 규모가 있어 일부 손실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드론으로 쳐받고 네. 뭐 대전차 미사일 맞아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차는 필요한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를 진짜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연구 고민이 지금 계속 뒤따르고 있고 기존의 K2 전차에 실린 그대로 장착된 대로 사올 수는 없고 네.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뭐 방어 장비, 생존 장비를 달다 보니까 뭐 유무인 장비라든지 아니면 네네. RCWS를 이렇게 추가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지 않은 가격의 상승도 있고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획득 대수를 또 조정도 해야 되고 부대 규모도 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걸림돌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계속 협상을 해서 가격을 좀 상대방 제작사한테 좀 양보를 하길 바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 자국 내에서 자국화 시켜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주변국에 자기들의 어떤 성향이 좀 같은 나토 국가의 성향이 같은 옆에 변두리 국가들한테 좀 팔고 싶고 네네. 저렇게 뭐 서유럽에 아주 뭐 내노라는 뭐 방산업체 가지고 있는 나라들 말고 거기는 배제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고민이 지금 계속 되는데 이게 향후 뭐 연말 연초까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우 전쟁에서 워낙에 전차가 파괴되는 영상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각 국들이 이 전차들을 어떻게 이것을 또 새롭게 변화해 구색을 맞추고 가져가야 될지. 예,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되기 때문에 루마니아 자체도 K9 자주포는 일단 확실하게 계약을 맺었지만 이 전차 부분이 상당히 계약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급한 대로 이제 미국제 M1A2, 세프3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발주는 소량했는데 네, 그거로 전체 규모를 가져갈 수는 없고 부대 운영 유지 규모를 또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네네, 그다음은 좀 그 값싸게 좀 획득할 수 있는 동급 장비 그것도 그 준하는 전차 그게 이제 K2 전차인데 폴란드 그 동향을 지금 로마니아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또 한편 기준점이 폴란드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또 폴란드 방산업체들이 로마니아 사람들은 그 방산 또 관련자들 만나서 같이 네. 이익을 나누자 하는 그 어떤 사탕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현지화시켜서 폴란드 버전으로 만들 테니까 거기서 또 루마니아 버전을 만들 테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다려라. 전차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닌데 네. 기다려라. 대신 너 지금 급하긴 하지. 너도 그 방어 축을 맡고 있는데 옛날에 T55 계약 갖고 안 되는 건 나도 아는데 네. 대신 급하게 M1조차 소량 샀잖냐. 네네. 들어올 거 아니냐. 그거를 일단 부대 편제나 여러 가지로 유지를 해라. 그리고 내가 그 동안에 연구를 해서 너 입맛에 만든 거를 우리 유럽화된 거를 좀 저렴하게 내가 공급할 테니까 직구를 하지 마라.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상황이. 지금 폴란드 자체가 FA50이라든지 지금 K2 전차 2차 계약 이 도장을 안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게 자국의 이 자폭 드론을 사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국 무기를 자꾸 들이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뭐, 딱히 사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인정이 되는 게 네. 그 비용이 획득 비용이 사다 주는 비용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자폭 토론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사서 이게 뭐 구색 맞추기가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 얘기한 게 결국에는 또 추가로 요구를 할 거예요. 이게 자기들 성에 안 차니까 비용이 돈 버는 게 성에 안 차니까 이게 일단 진입을 해요. 쟤들이 사주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요구하죠. 좀 더 이거 말고 좀 돈을 좀 더 주면 안 돼? 네. 그런 게 이제 규모가 나오는 게 소위 우리가 또 필요하고 그쪽도 규모에 맞는 게 그 수송기, 경수송기 같은 거.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 폴란드 무기 체계를 사줄 만한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경수송기 M28 스카이 트럭 미국 재원이 미국식으로는 MC145 B. A가 아닌 B. B죠. 예. 최근 또 미국이 또 20여 대 이상 발주를 했고요. 정확한 대수 이제 공개를 안 했는데 네. 발주 상태고. 근데 이제 이 전에 이제 폴란드가 우리한테 사달라고 했던 이제 그 방송을 했더니 거기에 맞물려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좀 댓글을 단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경수송기지만 대체하는 사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캐라반의 후속 군수 지원, 소위 영어로 BOA를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죠. 왜냐면 단종시켜서 버리니까 저희가 매년 돈을 벌던 게 없어지잖아.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들어온 게 국내 중국산 드론 갖다가 해먹던 사람들. 중소업체들. KBS에서 완전히 결론 냈잖아요. 다 그렇죠. 취재해서 예. 박살났죠. 근데 거기에 박살 나야 됩니다. 또 거기에 예. 연관돼 같이 좀 뭔가 부수적으로 군 관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 부수적으로 예. 또 업체들이 유사 업체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 같이 또 뭐 이렇게 맞물려서. 예. 음. 거기 반발을 하더라고요. 뭐 어쩌라고 뭐 신속 획득으로 했잖아. 어쩌라고 나 저한테 막 그냥 문자를 날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또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있구나. 근데 또 하여튼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크게 이제 보면은 폴란드에서 이제 자폭 드론 사달라 하면은 사줄 것 같아요. 사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약하니까. 근데 또 이게 보면은 국내 개발도 있어. ADD 중심에 공군 중심에 또 자폭 드론도 있어요. 레이더 막 때리는 거. 그게 지금 원주 비행들을 보유하고 있는 하피가 있는데 네. 또 그게 이스라엘 때 하피 2도 있고 아니면 또 ADD에서 국내 개발 때 한다고 하니까 노리고 있으니까 네네. 서로 이렇게 마탄 맞물려 있는 거 방산업계가 뭐 그 폴란드 뭐 ADD 뭐 중소업체 기존에 BOA 해먹던 해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뭐 안 된다 저거 갖고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답답하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조속히 좀 해결이 돼서 폴란드와의 2차 계약도 빨리 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루마니아에 이번에 계약이 된 K9 자주포에 이어 K2 전차까지 조속히 계약이 성립되기를 기다리는 바입니다. 네, 참고로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을 또 이제 벌고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회사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다른 물건을 좀 팔아서 또 유지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철도 분야. 그럼 철도는 꽉 잡고 네. 있죠. 그래서 철도 분야에 또 관심도 하여튼 많이 두고 있더라고. 그것도 따로 좀 팔면서 회사 버티면서 그런 계약을 다 따내자. 네. 그래야만 2030년대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렇게 K9 자주포가 드디어 루마니아에 계약이 됐다라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건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